네,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수업이고요. 이번 수업에서 할 얘기는 건연 계산하고 그다음에 탱크라고 썼는데 사실 화물 탱크하고 연료 탱크 용량 아니면 배치에 대한 규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배 안에 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이 배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아직 우리 참조 선형이 나오진 않았는데 참조선 이제 요거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계산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을 텐데 그 전에 우선 뭐 규정 같은 거는 미리 알아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지금 우리 배에 맞춰서 설명을 하기는 할 건데 뭐 완전한 결론은 아니다. 3조선이 나오면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을 해보는 게 좋겠죠. 우선 건연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선박 계산 책하고 여기 보면은 사실 필요한 얘기는 다 써져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본문은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근데 규정이 되게 길어요. 내용이 되게 길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선박 계산책 위주로 보시되 여기 위주로 건연 계산을 따라 하시되 뭔가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는 둥 아니면은 뭐 우리 배는 이런 특성을 가졌는데 얘가 반영이 되냐는 둥 그건 만재흡수선 기준 법을 보시고 좀 상세하게 수정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참조선이 4월 중에 나오면은 그때 건연을 계산한 그 해석 파일이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PDF로 돼 있고요. 2020년 거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2020년 거에서 프리보드 계산이랑 건연이 프리보드니까 프리보드 계산한 거 한번 파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건연 계산을 왜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ICLL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이게 그러니까 로드라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흘수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흘수선에 대한 국제 협약이 있고 거기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흘수선을 배가 있으면 흘수선을 밑에서부터 킬에서부터 높이를 세는 게 흘수잖아요. 근데 여기 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갑판에서 얼마나 수면이 떨어져 있어야 안전한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개념의 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건연이 안전상 중요하기 때문에 건연 값을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근데 건연을 제한하면은 배 형 깊이에서 건연 빼면 흘수잖아요. 그래서 흘수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연이 왜 중요하냐? 배가 기울었을 때 복원력도 있고요. 그다음 배가 침수가 됐을 때 그만큼 건연만큼의 예비 부력이 있는 거잖아요. 건연만큼은 물에 더 잠겨도 되잖아요. 배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건연을 준다라는 거고 국내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국토해양부에서 이거를 법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급에서 찾아봐도 아마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건연을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책에서 그대로 스캔을 떠왔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선박을 A형하고 B형 중에 하나로 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유조선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A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에 대해서 건연 길이라는 걸 새로 정하거든요.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LPP나 뭐 LOA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새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를 새로 설계를 하면은 건연 길이는 새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건연 길이에 맞춰서 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은 표준 건연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연 길이가 몇 미터인 배는 표준 건연이 몇 미터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표준 건연만 쓰면 되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다 보여드리겠지만
배의 블록 코에피션트 CB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 뎁스 값도 뭔가 달라지면 거기에 대해 수정을 하고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좀 어려운 게 선루라는 게 배 갑판보다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또 그만큼 물 침수되는 데에 좀 침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선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한 게 쉬어라고 해서 배가 옆에서 보면은 갑판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서 이게 쉬어인데 이거가 있는 배에 대해서 또 그 쉬어가 얼마만큼의 건연에 공헌을 하는지 그걸 또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게 계산할 게 계산이라고 해요. 계산 자체는 복잡하진 않은데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끌어다 써야 되는 값들이 꽤 많아요. 그게 좀 귀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선수 높이에 대해서 수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우리는 B타입이 아니니까 얘는 건너뛰고요. 뭐 등등을 해가지고 최종 건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배에 대해 세부 치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냥 배 길이만 딱 던져놓고 알아서 건연을 구하십시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형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건연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는 쉬어 아니면 현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다 배들이 열심히 그렸는데 요새는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참조호선이 안 나왔지만은 참조호선 보나마나 쉬어가 없을 겁니다. 쉬어가 0.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정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최소 선수 높이는 계산식이 있거든요. 이건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건연 계산하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한 건연, 허용된 건연이 여러분들 배의 형 깊이에서 뺐을 때 나오는 게 부조홀수죠. 스캔틀링. 그랬을 때 스캔틀링 홀수가 만재홀수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렸던 배가 홀수가 뭐 22.5m였나? 뭐 이쯤 될 거예요.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배 형 깊이가 30m거든요. 이게 22.5m 하면 얼마예요? 한 7.5m잖아요. 그러니까 허용 건연이 7.5m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만재을수에서 짐을 다 실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배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조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디다 썼냐? 잘 안 보이네. 아마 그때 22점 몇 미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홀수값이라고 드렸던 거. 그러면은 그냥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형 깊이가 너무 많이 남는다. 건연 더하기 홀수가 그러니까 구조홀수랑 만재홀수의 차이가 막 한 3m씩 난다. 그러면 조금 형 깊이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수정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선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지금의 형 깊이로 화물탱크 부피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화물탱크 부피가 안 나온다 하면은 형 깊이를 더 키워야겠죠. 그래서 짐을 더 싣도록 해야 되잖아요. 뭐 등등의 수정이 계속 들어갈 거고 거기에 맞춰 건연을 새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연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예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그 다음 이제 주요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선박 계산 체계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저기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그 규정을 직접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건연용 길이라는 거예요. 배 길이 중에 건연 계산을 위한 길이를 따로 정하는데 그건 어떻게 정하냐? 기본적으로는 보세요. 최소 형 깊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0m잖아요. 형 깊이 30m에 85% 그럼 하면 얼마예요? 25.5m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설계홀수 얼마예요? 22.5m잖아. 그러니까 만재홀수보다 좀 상당히 위에 있는 그 선을 하나 그어 놓고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25.5m 홀수선을 하나 그어요. 그 다음에 그 길이의 96%라고 정하는데 혹시 그 홀수선 상에
타두제라는 게 러더 방향타 축이에요. 그래서 사실 AP죠. 우리 배에서는. AP가 그 흘수선 안에 위치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형 깊이의 85%니까 상당히 위겠죠?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가 이쪽이 만재흘수니까 여기 구상 선수 푹 들어간 데가 되게 만재흘수선 끝이잖아요. 걔보다 되게 위에요. 그렇게 돼 있을 때 방향타 축이 있다면은 방향타 축에서 제일 앞에까지 여기 물 닿는 거리까지, 그러니까 만재흘수선에서 제일 앞쪽이 아니라 새로 그은 85% 흘수선에서 제일 앞쪽까지의 거리를 재보고요. 그거하고 아까 얘기한 전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LWL이겠죠. 85% 흘수선의 LWL을 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96%랑 아니면은 여기 시작점에서 같은 시작점일 텐데 거기서 러더까지 거리 중에 큰 거를 택해라 라는 거죠. 말은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그 배 도면 놓고 차근차근 찍어가면서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러더 축이 없는 배라면은 첫 번째 항을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러더 축이 있을 때 문제고, 러더 축이 없는 배면은 첫 번째 그 흘수 형 깊이의 85% 흘수에서 선을 그어서 그 수선 길이의 96%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 아마 선박 계산 책에는 없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배가 생겨가지고 85% 선을 긋잖아요. 근데 만재흘수선이나 아니면은 배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 그 위에 있는 배가 있어요. 사실 거의 없거든요. 대개는 배가 85% 현기피를 그으면은 요런데 만재흘수선보다 위기 때문에 구상선수 끝나는 데가 대개는 더 아래에요. 말로 하니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선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기피 구하는 흘수선보다 여기 현기피 흘수선이잖아요. 얘보다 만재가 아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녹색선 같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현기피 흘수선보다 위에서 이렇게 푹 들어간 데가 있다면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아라 라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해당되는 배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선, 선미수선 우리가 APFP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건연용 길이를 새로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LPP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AP와 FP 사이 거리인데 여기서는 건연용 길이를 그었으니 건연용 길이에 맞는 건연용 길이를 녹색으로 그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선수수선 그 다음에 아까 뒤쪽 그 선미수선 끝나는데 그렇게 긋는 거죠. 다만 우리 배처럼 러더가 있어서 러더 축이 있어서 방향타의 축이 있어서 걔를 건연용 길이 기준으로 삼는 경우, 그러니까 배 뒤에 보면은 방향타가 있어서 그 방향타 축이 올라올 거잖아요. 얘가 건연용 길이로 삼은 우리 배 같이 그럴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게 원래 AP잖아요. 방향타 축이 원래 AP니까 걔랑 똑같이 본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선박의 중앙은 LPP의 중앙이 아니라 원래는 스테이션 10이라고 해서 이게 LPP의 중간이잖아요. 근데 얘로 안 보고 건연용 길이의 중앙으로 본다라는 게 조금 다르죠.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중앙 평행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규정은 저렇다. 그 다음에 배 넓이는 건연용 길이 중앙에서 아까 얘기한 여기서 구한 새로운 미드십에서 늑골 외면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늑골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외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외판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형폭이랑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용어만 얘기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